최근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왜 이 소식이 한국의 방위 산업에 호재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20일 안보 예산 관련 패키지로 1,050억 달러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우크라이나는 614억 달러, 최근 분쟁이 발생한 이스라엘에는 143억 달러의 지원책을 포함한 예산안건이 여러 다른 사안과 더불어 패키지로 담겨 있습니다. 다른 이슈는 생략하고 굵직한 것들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외에 최근 하마스와 분쟁이 발생한 이스라엘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만을 포함한 다른 분쟁이나 갈등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결국 모든 것은 예산 게임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왜 예산을 게임이라고 표현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산 이론에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키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예산은 결국 X달러를 A 사업에 쓸 것인가, B 사업에 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도 안타깝지만 이스라엘도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은 돈은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논리지만 예산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하고 그리 되면 우크라이나는 패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통과가 실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예산안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지면 당사국 입장에선 정말 피가 마를 일입니다. 더구나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지출이 늘어나는 일을 꺼리게 될 듯하고요.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한가하게 방관하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님 말고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나름 고군분투하며 의회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산이 끊기면 이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에는 손을 놓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겪는 폴란드는 물론이요. 인근의 동유럽 국가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간혹 미국이 싫다 하여 프랑스나 독일 등에 의존하는 건 더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지속적인 지원을 프랑스나 독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상한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은 예산 게임이기에 재원 마련도 어렵고 마련한 재원을 다른 나라 돕는데 쓴다고 했을 때 자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냐도 큰 숙제입니다. 강대국에 기대어 보장될 수 있는 안보는 늘 불안합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이 약소국을 지원하다가 하루아침에 버려버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헨리 키신저를 통해 중국과 수교를 하고자 대만을 버렸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공산 세력인 북베트남과 협상하고 남베트남을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도 버린 마당에 결국 우크라이나도 안 그러리란 보장은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장된 건 없습니다. 이런 이슈만 제기되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의적으로 지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국내 정책에도 항상 부족한 예산을 빼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주의의 세계는 있는 그대로 지금을 바라봅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싶어 하겠지만 미국은 언제든 상황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즉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소국 입장에서는 받던 지원도 미국이 갑자기 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있는 거겠죠.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주국방, 참 좋은 말이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약소국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산업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오랜 대치로 인해 발달한 군수산업과 실전 운용 검증, 적당한 가격과 좋은 성능, 미국을 위시로 한 나토와의 표준 호환 등 이미 많은 개도국 등에서 도입해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건대 단발성 인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검증된 무기들이란 거죠.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불안한 안보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나라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대부분의 신생국이나 개도국들은 사실 가격이 비싸면 무기를 사기 어려운 형편인데 한국은 그야말로 적당한 가격에 품질도 우수하니 선택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대한 경색 국면을 보면 많은 나라들은 불안감을 느낄 테고 자연히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설사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개되는 미국 정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두고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무장 능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때 당연히 그들의 귀추는 한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봅니다. 한국은 많은 나라에 첨단 무기를 판매한 실적이 있으며 최근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한국 무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는데요. 물론 최근 정권 교체로 초기 주문 물량에 대한 취소 논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폴란드 국내 정치에 대한 상황의 반영이지 결코 한국 무기 성능의 신뢰 저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각국의 책임자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러한 폴란드의 변덕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관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서방권 무기를 구하지 못해 쩔쩔맬 때 믿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심지어 운영 요원들의 교육 훈련까지 맞춰준 한국의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산업 발전을 못마땅해 하는 국내외 일부 세력이 폄하해서 문제지. 지금 세계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무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이 급선무인 개도국이라던가 과거 공산권에 속해서 구소련의 무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새로이 나토 기준의 국방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날 때 나토 기준을 맞춰주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경우 거의 대체 불가 수준의 반열에 올라섰고 레드백 장갑차도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FA-50의 인기는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KF-20 일보람의 전투기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 방산의 인기는 보시다시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예산 지원 경색 국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